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권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협회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의에 따라 금융권은 오는 4월 1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시행은 물론 채권시장 안전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관련 업무에 대해선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업의 흑자 도산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커지면서 전경련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와 기업 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반대 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의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 연합이나 미국 상공회의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를 지탱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전거래일보다 5.89% 뛰어오르며 7거래일 만에 1,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누적 순매수 금액은 9조 7,3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누적 순매수 금액은 4조 5,459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였으며 누적 순매도 금액은 4조 7,66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사 개발 생산을 통한 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가운데 ODM 물량은 18% 늘어났습니다. 주요 제조사들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생산을 동시에 아웃소싱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ODM 제품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로 삼성과 오포, 샤오미와 LG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어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박상규 대표이사 사장과 이천세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사로 연임됐습니다. 박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수익 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고객 가치 혁신과 주가 안정화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면세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인 SM 면세점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SM 면세점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한 면세업체가 특허권까지 반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관할 세관과 협의해 9월 30일쯤 문을 닫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데일리 경영지원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KG타워에서는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데일리 경영지원단은 종합경제신문 이데일리와 중소기업 전문 기업경영 원스톱 서비스 업체인 나무에셋, 금융상품 판매회사 인포유 금융서비스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경영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경영 지원 브랜드입니다. 지원단은 경영 컨설팅, 고용 지원금, 노무 정비, 4대 보험 절감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노무 리스크에 대한 무료 진단, 노무 정비와 함께 나무에셋이 자체 개발한 4대 보험 절감, 노무 급여관리 프로그램 비즈비서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내일 개최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 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영진 급여를 12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권순호 사장 외 각자 대표이사로 정경규 CFO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오랜 재무관리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종합 금융부동산 기업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16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한 세계경제단체연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의 이동 보장 등을 각국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성명문은 전경련이 제안하고 회원단체들이 합의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